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한편으로는 바쁘게, 한편으로는 좀 게으르게 보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위클리 타임 워크시트를 설명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강조했던 일상을 해야 할 일을 리스트화 시키는 거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꼭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당장 못하더라도 언젠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해보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해드릴 위클리 타임 워크시트는 지난주에 설명했던 위클리 워크시트보다 레벨이 이제 한 단계 업데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클리 워크시트는 이제 일의 중요도를 나누는 거에 초점을 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일의 중요도가 나눠졌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뭔가 좀 더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그때 필요한 게 타임 워크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위클리 워크시트를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날 월요일날 우리 선생님하고 회의를 하는데 한 번 더 놀란 게 뭐냐면은 옛날에 4년 전에 저희가 이 위클리 시트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권고 드린 것처럼 굉장히 소소한 것들까지 리스트에 적었었어요. 예를 들면 영상을 촬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영상을 촬영할 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적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 적었어야 했던 일들을 저희가 지금은 체화가 돼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거야, 튜토리얼 영상을 찍어야 해 이러면 재료부터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찍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메인 튜토리얼 영상 촬영하기 그 밑에 딸린 6, 7가지 일들은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만 한 줄만 적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워크시트가 좀 하얀 느낌? 뭔가 이렇게 휑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저희가 시스템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위클리 워크시트가 일의 중요도와 투두리스트만 적는 게 아니라 꾸준히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일을 습관화시키시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툴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 워크시트 아니더라도 이 종이 아니더라도 뭐 메모 앱도 있고 알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조금 아날로그 지향적이라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쓰지 않으면 좀 잘 기억이 안 나요. 몸으로 하지 않고 되씹으면서 생각하면서 적은 게 아니라서 제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뭔가 따라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뭔가 덜 능동적이게 돼서 금방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위클리 타임 워크시트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할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위클리 타임 워크시트를 만들게 된 계기가 3P 바인더에 관한 책을 읽고 나서예요. 근데 그 책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뭐냐면은 이제 하버드가 되게 유명한 대학교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에 얼마나 수재들이 전 세계에 있는 수재들이 모이겠어요. 근데 그 수재들이 1학년 때 가장 먼저 1년 내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뭐냐면은 시간을 관리하는 거래요. 왜 시간을 관리해야 하냐, 그게 중요한 일이냐 하면은 아니 하버드다 보니까 강의 자체에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서 듣고 싶은 본 강의가 많을 뿐더러 이제 교양도 너무 수준이 높고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동아리 활동까지 또 수재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다 보니까 동아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365일 24시간 1시간도 안 자고 그 모든 걸 들어도 못 듣는데요. 너무 많아서 종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의욕이 넘쳤겠어요. 내가 하버드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얻어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모범생 같은 학생이 있다면 이제 그 학생이 계획표를 짰을 때 뭔가 무리하게 계획을 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하고 그거 계획을 짠 거를 실행하고 분석하고 이런 과정을 거듭하면서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몸에 익힌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워크시트를 계속 쓰는 게 힘들다는 말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워크시트를 꾸준히 작성하지 못하는 요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귀찮아서, 손이 가지 않고, 그리고 쓰는 것도 힘들고, 펜 잡는 것도 힘들고, 요새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쌓여가는 실패하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거창하게 망했어 이런 느낌보다는 사람이 이렇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 계속 오면 더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간단히 말하면 칭찬이죠. 제가 뭔가를 했는데 자꾸 칭찬을 받으면 너무 재밌고 자꾸 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죠. 저희가 워크시트를 꾸준히 작성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시간을 내서 자리에 앉아서 워크시트를 딱 받았으니까 시작했으니까 썼어요. 써고 일정을 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다음날 보니까 일정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제가 일을 다 더 못하고 제가 못하는 것만 더 드러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경험을 자꾸 하게 되면은 실패했다는 감정이 자꾸 쌓여서 어차피 다 못하는데 굳이 내가 이걸 다 써서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변하게 되는 거죠. 약간 부정적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다 하려고 작성을 했는데 왜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나.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파악이 안 되면 당연히 더 많은 일을 계획하게 돼요. 매번 모든 일을 하는데 저희가 시계를 갖다 놓고 시간을 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여유도 없고 일하기도 바쁜데 이걸 재는 것 자체가 또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우선은 계획을 짜는 시간을 저희가 갖고 또 분석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회의 시간에 해요. 회의실을 시작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못한 거 확인해서 이번 주로 끌어오고 이번 주에 못한 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다음 주까지 연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시간을 항상 가지기 때문에 저희는 회의를 할 때 분석도 하고 또 다음 일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또 혼자 하기 그게 힘드시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하는 워크시트 작성법을 4주 동안 알려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할 때 같이 저도 그 루틴으로 할 거예요. 이거 했는데 이거 못했네요. 이거 얼마나 걸릴 줄 알았는데 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매일매일 사실 저녁에 하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근데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 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요. 안 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떤 목록을 내가 했고 이걸 제대로 마무리했는지 마무리하려면 얼마나 걸렸는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일이 재기 힘드니까 타임시트에 언제 그걸 했고 언제 그걸 할 건지를 이제 적으면서 하는 거죠. 그게 타임시트를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덧붙이자면 이제 제가 책에서 오늘도 공방으로 출근합니다. 책에서 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꼭지가 있어요. 이제 원가 계산을 하려면 이제 재료비를 제외하고 가장 책정하기 애매한 게 바로 인건비거든요. 근데 이 인건비를 책정하기에 되게 좋은 기준이 뭐냐면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걸리느냐죠.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 시간별로 인건비를 책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준이 없으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1시간에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고 나중에 다양한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원가를 책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의 중요도, 순서를 바꾸는 너무 오래 걸리면 그 시간을 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한다든지 이런 일의 계획을 짜는 데도 굉장히 좋은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재야 합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아닌 분들도 창의적인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런 공방이나 핸드메이드나 디자이너나 이런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은 창의적인 일이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기획하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죠. 끝이 없는 일일 수도 있고 끝이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기계가 아닌데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한을 내 스스로 두고 해보면 좀 더 집중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발등에 불 떨어져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발등에 불을 내가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쉽진 않지만. 이제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은요. 그러면 이 모든 일정을 짜서 다 소화할 수 있나? 이렇게 미안해요. 저는 다 소화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일정을 짜다 보면은요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거래처에서
너무 빠르게 기한이 짧은 요구를 한다거나 짧은 일을, 아니면 일이 어그러져서 계획한 거에 하나도 맞지 않아서 사고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사고가 나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일정이 몽땅 날아가는 경우도 생겨요, 사실은. 그러면 다음날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어그러지거나 일정이 찌그러진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아니면은 뭐 그게 꼭 남의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날은 뭐 제가 아무 일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날도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날은 억지로 일을 하려다기보다는 좀 중요한 일 말고 급하지도 않은 정말 노는 것 같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공방에서 그게 블로그 하는 일인데, 블로그를 이제 몇 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체화가 돼가지고 뭐 사진 고르고 올리고 뭐 한마디로 썰을 풀고 그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되게 재미있게 느껴져서 둘 다 좀 힐링하게 블로그 포스팅이나 해야겠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갔었던 일, 아니면은 뭐 맛집에 갔었던 맛있는 걸 먹었던 그런 기억들을 기록하다 보면은, 또 되짚다 보면은 나름 그때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좀 힐링이 되기도 해요.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그런데도 나는 손이 안 잡히고 그것마저 하기 싫다. 그러면은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막 당장 기다리고 있어서 기한이 있는 일이 아니라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종종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운이 이렇게 좀 가라앉기도 하잖아요. 뭐 안 맞는 사람을 대했다던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던가 이럴 때는 떨어지기도 하는데, 사실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되돌아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런 일을, 굳이 힘든 일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매 순간 행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황일지라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내 가게니까 뭐 2시간 정도는, 3시간 정도는, 아니면 반나절 정도는 문을 닫아도 상관이 없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아니면은 뭐 1시간 정도는 그냥 일 다 잊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한 편 본다던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특권이잖아요. 대낮에 갑자기 뭐 과자 맛있는 거 사와서 뭐 맥주라도 한 캔 드시고 싶으시면은 맥주도 괜찮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소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워크시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저희가 타임 위클리 시트를 한번 사용법을 들어볼 건데요. 사실 이전에 설명드렸던 위클리 워크시트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다는 게 가장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해보고 내가 잘했는지 분석하느라고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위에 설명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도로록 들어보도록 할게요. 퍼스널, 이번 주에 개인적인 업무 같은 거를 적으시면 좋겠죠? 잊지 말아야 할 거를 주로 적으시면 돼요. 저는 사실 따로따로 이렇게 적긴 했지만 이 목록을 보고 여기에 체크하기도 해요. 이번 주 SNS. 제가 일부러 SNS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2칸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은 여기 칸을 하나 쓱 더 그어서 다른 거를 추가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컬처. 문화도 중요하죠. 저는 최근에 트레바리 모임에 가려고 하나 신청해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긴 했지만 도쿄의 디테일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 책을 여기 이렇게 쓰면 좋겠죠? 도쿄의 디테일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프로포즈. 이번 주에 꼭 이루어야 할 목표를 하나 정도 적어주는 게 좋겠죠? 목적.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가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일. 데드라인이 있는 일. 그리고 대표적인 일을 적어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러분이 다르게 활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넥스트 윅, 다음 주 체크리스트까지 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 윗칸에도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일을 적는 거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쓰지만 여기에 그날의 중요한 일들을 쓰고 시간별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의 가장 중요한 임무, 그리고 당일의 투두리스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엑스트라죠. 기억해야 할 추가사항, 혹시 다른 일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먼저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회의를 만약에 해요. 그래서 저번 주에 한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네이버 카페를 리뉴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페 정리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재료 구매 제가 책에서도 썼듯이 저희는 월요일에 꼭 재료 구매를 해요. 재고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일들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에 포스팅을 한다고 쳐요. 저는 2시부터 포스팅을 할 거예요. 포스팅을 할 거고 1시간 정도 포스팅을 할 거고요. 3시부터는 인스타그램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2시부터 5시인데 30분 동안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칸을 넣고 화살표를 짓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화살표를 이렇게 짓고 나서요. 1시간 반 동안 택배를 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뭔가 꼭 사야 할 재료 목록을 이렇게 적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활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을 구체적으로 짜기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다른 색깔 펜을 활용해서 저녁 때 내가 이거를 이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죠. 난 택배를 1시간 반이면 쌀 줄 알았는데 2시간 반이 걸리더라.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2시간 반이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는 거죠. 체크색을 하나로 통일해서 수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 시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계획을 짜시면 돼요. 이게 바로 타임 위클리 워크시트의 작성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알아요. 이게 시간을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제가 다음 주에 한 워크시트인데 저도 하나도 화살표가 없어요. 저도 좀 보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영상을 찍어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조금 부끄러웠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세세하게 계획을 짜고 그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분석을 해서 첫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저희 업무 공개 리스트를. 여기 빨간 거는 제가 오전용 오후를 임의로 나눈 거예요. 제품을 다시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려고요. 간단하게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 사용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 같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한번 해보셨거나 시도하셨던 분들은 저 해봤어요 라는 댓글이라도 한번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설명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업무 목록도 나름대로 공개할 예정이니까 제 업무가 궁금하셨던 분들, 일정이 궁금하셨던 분들도 구경하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장해요. 안녕.